거대한 다리, 하늘을 나는 비행기, 또 바다를 가르는 선박. 이 모든 엄청난 구조물들이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결함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상상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위협의 실체를 파헤쳐보는 곳, 금속학자의 실험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사진들을 한번 보시죠. 왼쪽에 있는 건 2차 세계대전 때 쓰이던 리버티선, 스캐넥터 디호인데요. 항구에 잘 서 있다가 갑자기 쩍 하고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오른쪽은 하늘을 달던 보잉 747 여객기인데 격벽이 파손된 사고죠. 이 끔찍한 대참사들의 시작점이 뭐였을까요? 바로 용접부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아주 미세한 결함이었습니다. 대체 이 작은 틈이 어떻게 이런 재앙의 씨앗이 되는 걸까요?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숨어있는, 뭐랄까 시한폭탄 같은 위험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용접부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아주 강력한 도구, 매크로 시험이 그 해답입니다. 지금부터 이 방법으로 금속의 단면을 같이 한번 해독해 보시죠. 매크로 시험,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용접부를 일단 잘라내요. 그리고 그 단면을 거울처럼 매끄럽게 만들고 화학약품으로 살짝 부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 조직이랑 결함이 드러나거든요. 그걸 우리 눈이나 아니면 저배율 확대경으로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뭐랄까, 용접의 건강검진 같은 거죠. 과정은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딱 4단계입니다. 첫째, 용접부와 직각으로 자르고, 둘째, 표면을 거울처럼 반짝이게 연마하고, 셋째, 나이탈 같은 부식액으로 조직이 잘 보이게 부식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대경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이 4단계만 거치면 용접부의 모든 비밀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이제 도구는 준비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탐정이 되는 거예요. 용접부 단면에 남겨진 증거를 읽고 주요 용의자, 다시 말해 4가지 핵심 결함을 어떻게 식별하는지 그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결함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결함들이 주로 어느 위치에서 발견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1번 루트부, 2번 개선면, 3번 비드 사이, 그리고 4번 중심선과 열영향부까지. 이 지도를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앞으로 결함을 판독하는 게 훨씬 쉬워질 겁니다.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 바로 용입부족, 영어로는 LOP라고 부르죠. 이 녀석은 용접의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뿌리 부분에서 발견되는 놈입니다. 마치 건물의 기초 공사가 부실한 것처럼 가장 밑바닥부터 문제가 생긴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로피의 프로필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위치는 용접 루트부, 그중에서도 가장 아래쪽이고요. 원인은 주로 열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용접할 틈, 즉 루트 갭이 너무 좁아서 쇳물이 끝까지 채워지지 못한 거예요. 매크로 단면에서는 날카로운 직선 형태의 빈틈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엄청난 응력 집중점으로 작용해서 구조물을 파괴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용의자는 융합 불량 LOF입니다. 이 결함은 용접 쇳물이 기존의 금속 벽면에 제대로 녹아서 붙지를 못한 거예요. 비유하자면 접착제로 겨우 붙여놓은 것처럼 아주 위태로운 상태인 거죠. 엘로이의 특징은 용접 금속이랑 모재 사이, 그러니까 옆면이나 혹은 용접 층과 층 사이에서 발견된다는 점이에요. 아크열이 벽면을 충분히 녹이지 못해서 생기는 거죠. 단면을 보면 쇳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그냥 살짝 덮여 있는 것처럼 보여서 검고 얇은 경계선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건 역시 힘을 받으면 쉽게 쫙 벌어질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 중 하나입니다. 자, 이 진단 매트릭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LOP랑 LOF 둘 다 선모양 결합이라서 되게 헷갈리기 쉽거든요.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위치입니다, 위치. LOP는 루트부 정중앙 맨 아래에서, LOF는 개선면 옆면을 따라서 발생해요. 그리고 LOP는 채워지지 않은 빈틈으로 보이고 LOF는 녹아붙지 않은 경계선으로 보인다는 차이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용의자 그룹은 좀 특이하게 한 쌍으로 움직여요. 바로 기공과 슬래그 혼입입니다. 기공은요, 용접 중에 생긴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서 생긴 동글동글한 구멍이고요. 반면에 슬래그 혼입은 용접 찌꺼기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갇힌 건데 불규칙하고 각진 모양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둥근 모양의 기공보다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슬래그 혼입이 응력 집중에 훨씬 취약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용의자, 바로 균열입니다. 이건 단연코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죠. 끝판왕입니다. 매크로 단면에서는 가늘고 아주 날카로우면서 구불구불한 짙은 선으로 나타나요. 다른 모든 결함들이 결국 이 균열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균열이 발견됐다? 이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비상신호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결함의 종류들을 쭉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진짜 전문가는 그냥 결함을 찾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진단 과정 자체에 숨어있는 함정을 이해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하죠. 왜냐하면 시험 과정에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이 슬라이드 한 장이 그 위험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똑같은 결함을 가진 시편인데 부식, 즉 애칭 시간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죠? 왼쪽처럼 부식을 너무 적게 하면요. 미세한 융합불량 경계선이 안 보여요. 그래서 결함 없네? 하고 오판, 펄스 네거티브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오른쪽처럼 너무 과도하게 부식시키면 멀쩡한 조직 경계가 움푹 파여서 마치 심각한 결함처럼 오인, 펄스 포지티브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바로 이 적정 부식이라는 예술의 경지에 단련있는 셈이죠. 자, 이제 시야를 한번 확 넓혀보겠습니다. 실험실에서 발견한 이 작은 결함 정보가 도대체 어떻게 거대 구조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지 그 거대한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현대공학의 패러다임이 예전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결함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구조물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인용구가 말해주듯이 이제는 결함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걸 안전하게 관리하는 손상 허용 설계로 전환됐습니다. 모든 구조물에는 아주 미세한 결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파단 전 누설, 즉 leak before break 개념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결함이 자라서 구조물 전체를 한 방에 꽝 하고 파괴하기 전에 먼저 관통해서 내용물이 줄줄 새어나오도록 설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리 경고 신호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설계를 하려면 매크로 시험을 통해서 초기 결함의 크기나 형태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필수적입니다. 결국 매크로 시험은 현장의 품질 보증 시스템 전체를 완성하는 최종 마침표와도 같습니다. 이 톱니바퀴 그림처럼요, 초음파 같은 비파괴 검사의 결과를 교차 검증하고 또 용접 작업의 모든 규칙을 담은 용접 절차 시방서 WPS의 조건들이 실제로 튼튼한 용접부를 만들었는지 직접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죠. 모든 품질 관리 활동이 이 하나의 매크로 시험을 통해서 그 신뢰성을 최종적으로 확보하는 셈입니다. 결함의 단면을 읽는다는 건 곧 그 구조물의 미래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이 작은 단면 속에 거대한 구조물의 운명이 담겨 있다는 사실 정말 흥미롭지 않으세요? 다음에 달이나 건물을 보게 될 때 그 강철 이음매 속에 숨겨진 금속학자들의 이런 치열한 노력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